네, 에포크 타임스에서요 끔찍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야, 이 중국 참 대단한 나라다 진짜. 끔찍합니다. 장기 혈액을 척출을 한답니다. 중국 군의관이 폭로한 건데요. 대만군을 잡아서 장기은행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국 공산당이 생체 장기 적출 범죄를 목격한 전직 중국 군의관이 폭로한 건데요. 베이징, 중국이 대만 침공할 때 항복하거나 포로로 잡힌 대만군의 혈액, 주요 장기를 채취할 계획, 또 관련 장비, 관련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야, 이놈들이 참 대단하대. 지금 현재는 캐나다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전직 중국 군의관입니다. 그가 밝혔는데요. 대만을 지금 방문했는데 대만에서 다큐멘터리를 상영회를 했는데요. 스테이트 오르간스입니다. 국가의 장기, 오르간이 장기죠. 내장, 오르간스인데 국유 장기. 제목이 이거예요. 다큐멘터리 제목이 끔찍합니다. 상영회를 가졌는데 관객들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정주 이 군의관 출신이 중국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목격한 거, 그리고 중국 공산당 정권의 장기 적출 그 범죄에 대해서 증언을 담고 있는데요. 레이먼드 장이라는 사람이 연출한 건데, 중국 공산당 시비가 진실, 자비, 인내를 가르치는 그 파륜궁 있죠? 파륜궁 단체 수련자들을 20여 년간 박해하면서 이들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장기 적출, 생체 적출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만행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대만을 침공하면 대만 군인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적출한다는 거예요. 야, 무서운 사람들이다 진짜. 그런데 이거를 아주 산업 차원으로 공급망이 되었다 이겁니다. 공산당, 중국은 뭐 법이 없는 나라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의 방침이 법이니까 그거 자기네들 국가의 이익이라고 생각한 거죠. 지네들이 생각할 때 공산당에 반대하고 공산당의 논리나 윤리를 따르지 않는 파륜궁, 이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원래 상술에 능하잖아요. 옛날서부터. 그러니까 장기를 뽑아다가, 혈액을 뽑아다가 이걸 판대는 거예요. 또 야, 무지막지하다 이것들. 국유 장기, 저 체스 두는 장기가 아니라 이 장기, 아우 나 이거 진짜 징글징글하다. 에포크 타임스에서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 그 군의관 출신의 이 정조와 국립 대만대학교 정치학 명예교수 민주청이 6월 4일 타이페이에서 상영을 했어요. 다큐멘터리 영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거에 다 질의응답하면서 다 폭로를 한 거예요. 아, 참 중국 공산당의 잔악행위 이거 종식시켜야 된다. 공동의 노력을 하자고 촉구하기도 했고요. 정지가 이제 지금 캐나다에 망명해서 이제 살고 있는데, 대만을 방문해서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대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모든 분이 입법권을 발휘해서 장기 적출 방지법 이거를 통과해달라 이런 얘기죠. 중국을 압박하는 거죠. 장기 적출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해서 대만을 침공했을 때 대만 땅에서는 장기 적출을 못 뽑아가게 해달라는 얘기죠. 2,300만 대만 국민을 위해서 이 장기 적출이라는 만행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으로 이렇게 폭로하는 거다. 이렇게 용기를 냈네요. 근데 이 중국 공산당의 장기 적출은요, 공공연한 사실이었어요. 다 알려진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큐멘터리로 폭로를 하고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폭로를 했네요. 야, 그러니까 이거죠. 대만을 침공하면 대만군들이 항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제 포로죠. 포로들을 모아놨다가 피 뽑고, 그 다음에 장기를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부도 뽑고. 왜냐하면 이제 자기네 중국군이 전쟁을 벌이다가 이제 부상당하면 피가 모자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화상을 입고 그러면 피부 이식 수술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장기가 파열되면 그 장기 이식 수술해야 되잖아요. 자기네 군인들 장기 이식 수술, 피 수혈, 피부 이식 이걸 위해서 대만군 인질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아, 그 잔인한 놈들이야. 어떻게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냐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수립해놨다는 겁니다. 그 대만을 침공할 때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하면은 전투를 위해서 200만에서 300만 명의 군수 지원 인력이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이제 혈액 이게 중요하고, 전투마다 그런 게 있어요. 혈액이 냉장 보관하고, 그 다음에 병사들이 다치거나 이제 화상을 입으면 여기서 혈액 공급, 피부 이식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본토에서 공급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그 기술 시설도 마련했대요. 컨테이너 차 이런 데서 그냥 바로 포로들 그냥 바로 그냥 장기 이식해가지고 그걸 그냥 바로 수송하게끔 현지에서 이놈들.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서 해가지고 날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 그 컨테이너 차 가서 거기서 그냥 바로바로 뽑아다가 바로 공습하고 바로바로 그냥 장기 간이고 뛰어다가 그냥 이식하고. 이야, 대만군이 항복하면은 그 붙잡힌 군인들 바로바로 피 뽑아가지고 강제로 그러니까 피 뽑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술도 중국이 다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그냥 바로 뽑을 수 있게끔. 기술적 장벽이 없다는 거죠. 수요에 맞춰서 살아있는 사람에 살해되는 거지. 그러니까 심지어는 대만군을 죽여가면서 장기를 싹 뽑는 거지. 수요가 예를 들어서 모자라면 그렇게라도 한다는 거죠. 간 처음에는 반쪽 뽑고 이러다가 진짜 모자라 그러면 간 통째로 다 그려내가지고 두 사람한테 나눠주고 살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수요에 맞춰서 살해될 사람의 수가 문제다. 이렇게 에포크 타임스에서 보도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전직 중국 군의관 정지라는 사람이 중국 공산당의 그 계획을 폭로했는데 중국 공산당이 대만군을 침공할 때 포로를 잡아서 혈액과 장기를 채취해서 장기 은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 그분은 이제 캐나다에 망명 중인데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다. 그 다큐멘터리 영화는 국유장기다. 스테이트 오르겐스를 상영을 하고, 근데 그동안에 한 20년간 8윤궁 수련자들 이 사람들을 탄압하면서 이미 장기 적출 많이 했다. 끔찍한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잔악행위를요. 장기 적출 방지법을 그래서 만들어야 된다. 대만 의회에서 이거를 이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수요에 맞춰서 장기를 적출하다 보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간 뽑히는 게 아니라 아예 통째로 다 드러낼 수도 있다는 건데,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가면서 장기 적출하는 장기 은행이 될 것인데 이건 지금까지 팔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혈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항공기나 트럭으로 운송해서 전선으로까지 가면은 좀 시간이 걸리고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현지에서 바로 뽑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장비도 해놨다는 거예요. 계획을 다. 와, 끔찍한 놈들. 지금요, 중국에서 최악의 그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최악의 저주. 야, 난 이 얘기 듣고 끔찍했네. 설마 했는데 진짜네요. 최악은 넌 다음 생에도 중국인으로 태어날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서 최고의 저주랍니다. 중국 사람들 입에서 넌 다음에 중국인으로 태어날 거야. 야, 이게 최악이래. 그만큼 여기 중국에서 살고는 있지만 아주 그냥 끔찍한 나라다 이거죠. 아, 이제 중국인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스스로 다른 서방 국가의 그 자유로운 모습, 자유로운 표현 활동, 자유로운 정치 활동 이거 보잖아요. 보는데 자기네들은 검열에 뭐 요만한 글 하나 써도 다 삭제되고 잡혀가고 거기다가 이제 장기 적출까지 하고 이건 뭐 20년 됐대는데 웬만한 국민들 알 사람들 다 알았죠. 아무리 정부가 보도를 차단하고 SNS 차단하고 그래도요 다 알려집니다. 입에서 입으로. 또 서방에서 이렇게 보도가 나가니까 에포크 타임즈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중국 사람들은 SNS로 읽어요. 영어 요즘 다 번역되는데 뭐 영어 몰라도 다 아는데 그런 거 중국 사람들도 다 쓰고 있는데 번역기를.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너는 다음 생에도 중국인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게 끔찍한 저주랍니다. 오죽하면 독재 체제에서 살아보니까 다른 나라로 태어나는 게 부러운 거죠. 중국도 그런데 북한 인민들을 오죽하겠습니까? 중국보다 더 하겠지. 근데 탈출하다가 잘못 걸리면 죽으니까 겁이 나서 탈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탈출하다 죽으면 걸리면 죽어서 이런 그런 두려움도 아닌데도 이 국힘당이라든가 조중동이라든가 제대로 된 보도 안 하잖아요. 목숨이 걸려 있는 것도 아닌데 조금 탄압받을 게 두려워서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얘기도 못하고 워싱턴에서 국회에서 한국 부정선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데 그것도 보도를 안 하고 국힘당은 그것도 입 닫고 있고 국힘당 존재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신나서 떠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 후보 나갔던 김문수는 저는 그 사람 존경했어요. 근데 이번에 완전 실망입니다. 좋은 찬스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 저렇게 나오고 국제선거 감시단이 와가지고 폭로를 하고 내셔널 프레스 클럽 워싱턴에서 막 기자회견하고 그러면 이때가 찬스다 하고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로 내가 당했다. 선거 무효소송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면 완전히 탄력받아서 작살날 텐데 깨끗이 승복합니다. 그러고선 입 닫고 뒤로 숨어 있어요.
그리고선 당대표 나를 추대하면 나갈게요. 지금 장난칩니까? 이 좋은 찬스를 왜 놓치냐고요. 참 끔찍한 중국, 그거보다 더 끔찍한 북한, 이 공산주의, 여기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결국 부정선거는 중국의 부정선거였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터뜨렸잖아요. 여기 당하고 있는 한국은 뭐가 무서워서 그런 걸 보도 안 하고, 당은, 국힘당이라는 당은 그런 걸 따지지도 못하고, 경찰, 검찰, 법원은 그냥 누워버리고, 법원하고 선관위는 같은 조직이니까 그냥 편들어주고, 세상이 그렇게 계속 돌아갈 것 같죠? 진실이 묻히고 그럴 것 같죠? Coming soon. 기다리세요. Wait a moment.